대남 공작기관과 김정은 일당들이 바라는 바인데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한 문재인 정권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3대 축인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 37년간 충성을 했더니 이제 간첩이 된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정보사령부에서 젊어서는 전선 공작을 하고 대북 북파 공작팀에서 소위 돼지라고 불리우는 북파 요원들과 함께 청춘을 바쳤던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는 이후에 중령 대령이 됐을 때는 국방무관이 되어서 중국 지역에 나가서 이 나라의 대북 공작 또 주재국 공작을 최전선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정규필 예비역 대령이고 육사 42기생입니다. 저와도 북경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만나서 이 정 대령과 같이 여러 건의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선 누구보다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 뛰어난 이 정규필 대령이 다름이 아닌 국정원 출신의 친구라고 만났던 김모 직원이 있어요. 김땡땡인데 그자에게 중국 사람 중에 유력한 사람을 소개를 해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돼서 2019년도 정 대령이 전역을 하고 난 그 다음에 민간 신분이 되었을 때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서 한 장으로 정규필 대령은 간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써서 정규필을 간첩으로 내몰았던 그 국정원 직원은 계급정년에 처해 있었는데 극적으로 계급정년을 탈피하고 승진을 하면서 해외 파견을 나가고 이후에는 또 한 계급 더 승진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직급이란 1급 관리관까지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규필 대령은 그자가 쓴 진술서로 말미암아 간첩으로 몰리게 되었고 2019년도 3월 31일 전역한 이후 한 달 반 이후에 들이닥친 국정원 국내 방첩보안 팀들의 불시에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대공수사국에서 간첩을 잡을 때는요, 최소 한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파일을 모읍니다. 증거 자료를 모으죠. 그리고 나서 확고부동하게 간첩으로 확인된 순간에 검사에게 얘기해서 기소를 하고 간첩으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국정원에 소위 말해서 발전 계획을 위한 TF가 만들어져서 2017년도에 국정원의 비밀 서버가 다 파헤쳐지고 국정원이 형해화되었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도 없는 민변 일반인들 무슨 뭐 바깥에서 시민활동하던 자들이 들어와서 국정원에서 30년씩 뭐 20몇 년씩 일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이죠. 그자들과 함께 국정원을 피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게 해서 국정원의 전직 원장들과 3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살이까지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2018년도는 쿠데타 음모라고 하면서 국군 기무사를 박살을 내고 해체를 해서 무슨 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존치시켰다가 2019년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는 정보사의 가장 에이스 공작관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3대 정보 공작 중심 축이었던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이것을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하는데 그 마지막 점에 정규필 대령이 거기에 찍혔던 것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공작관이 간첩으로 내몰리며 피폐한 삶을 살게 되자 후배들은 겁에 질리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 위국 헌신의 생각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면서 조직이 형해화됩니다. 조직이 파탄나고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북의 대남 공작기관과 북의 김정은 일당들이 바라는 바인데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한 문재인 정권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3대 축인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필 대령의 말로 육사 42기로 임관한 이후에
총 37년이라는 세월을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외국에서 흑색 공작관으로 또 이후에는 무관으로 활동하면서 오직 위국 헌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돌아오는 건 간첩이었습니다. 간첩이란 명목으로 이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검찰에서 이것을 각하했습니다. 왜? 간첩의 혐의에 합당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자 국가정보원에서는 정규필을 끝까지 기소시켜서 개망신을 주고 구속 처리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외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별건으로 집안에서 발견된 외장형 플로피 디스크를 포렌식을 해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자료를 갖고 비밀 기관도 경고한 자료를 가지고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제목을 씌워서 별건 처리했습니다. 자, 한심한 사법부는 1심에서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제한 160시간을 첨부했습니다.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5월 17일인가요? 그때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 2심 결정을 그대로 존중해서 결정한다입니다. 항고를 각하시켜버린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저는 이 건에 대해서요, 너무나도 억울한 이 정규필 전 정보사 공작관, 정보사 에이스 공작관 정규필 대령을 친구라 그러면서 그자에게 정규필한테 중국 사람 소개받고 나중에 자신이 진급이 계급 정리에 걸리니까 그 친구라고 했던 정대령을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간첩인 양 진술서를 써서 그자를 정규필을 수렁에 빠뜨리고 본인은 승진을 해서 최고의 직급까지 올라갔던 이자. 그런데 이 사람은 김씨예요. 김씨인데 그 진술서는 이영권이라는 이 씨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럼 이 진술서는 뭐가 되죠? 거짓말, 가짜, 위증을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남의 집을 갖다가 23시간을 압수수색을 하고 집안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간 국가정보원의 행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더군다나 간첩을 잡는 부서도 아닌 방첩보안부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가 지금 걔네들 이름도 알아요. 기수도 압니다. 고향이 어딘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어떤 자식이 거기서 이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간지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제가 전임 원장이 김규현 원장님한테 그렇게나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었던 강승규도 국가안보실에 밀어버리고 안 했어. 국가안보실에 김태효조차도 아무런 행동도 안 했어. 억울하게 사람이 이렇게 간첩으로 몰리고 그러면 뭔가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앞으로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바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아무리 쥐구녕이도 햇볕이 들 날이 있다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데, 자, 우리가 음지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일을 했는데도 돌아오는 보답이 간첩이다. 그리고 무슨 징역을 살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의 구형을 하고 있는, 선고를 하는 재판부도 보면요, 이 경험도 일천한 애들이에요. 보니까 경력이 무슨 이혼 전담 판사, 뭐 가정부라, 무슨 뭐 강도, 상해, 자범도 처리하는 이런 애들이 국가보안법을 알고 군사 비밀 이런 걸 알겠습니까? 참 경험도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지금 판사랍시고 내서 판결하는데, 그 판결을 보고 있노라니까 참 같은 비밀 정보 분야에서 일을 했던 동료로서 참 혈압이 오르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꼭 좀 요로요로에 좀 전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리트 게임에서는요,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보다 상세한 얘기들이 지금 2편, 3편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죠. 지금 정상화를 하겠다, 법치를 구현하겠다 한 윤석열 정부가 지나간 2년 동안에 전혀 지금 국가 잡범들인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 뭐 이준석 이런 애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온 평생을 바쳐온 이 에이스 공작관, 정규필 대령 같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 간첩 누명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꼭 이와 같은 일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